24 홍사훈 기자 나오셨고요. 예. 노영 기자 지금 주차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주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1년 전에, 정확하게 1년 전에 모셨는데 1년 만에 다시 모십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종랑구 출신 시의원 이영실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한강버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한강버스 최고 전문. 한강버스 이상하다고 그때 막 말씀하셨거든요. 네. 우리 이영실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네. 자, 처음부터 이상했잖아요. 처음부터. 네, 작년에 1년 전에. 네. 지적- 처음부터 이상한 것도 설명해 주세요. 뭐가 이상했어요, 그때? 처음에 일단은 그 배를 8척을 다른 데다 발주를 하고 나서 2월 달에 3월 28일 날, 작년 3월 28일 날 그 다른 곳에다가 6척을 준 거죠. 근데 그 받아간 회사가 그 전에 그러니까 3달 전에 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4대 보험이 직원들 5명 4대 보험이 4월 5일 날 그러니까 3월 28일 날 계약했는데 4월 5일 날 4대 보험이 개시된 그런 회사였던 거죠. 그게 그래서 신생회사에다가 이걸 그렇죠. 맡겼다. 그러니까 아예 실적도 없고 아무 아무것도 없는 실적도 회사에다가 180억어치 배를 그거 진짜 이상했어요. 발주한 게 너무 맞아. 이상하다고 이제 1년 지적을 전부터 했었던 그 얘기 거예요. 했었지.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180억짜리를 발주하는데 네. 실적도 없고 네. 4대 보험도 아직 안 된 네. 신생회사에다가 네. 서울시가 180억짜리를 발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고 그 사이에 이제 감리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배를 만들 수 없는 그런 회사에다가 배를 발주했다. 그게 6월 달에 또 발주가 나온 그 얘기가 나온 배를 만들 수 없는 회사였다 또 예, 게다가 했다. 그래서 감리 보고서가 있었던 거죠. 신생은 예. 신생이고 신생이어도 아주 뭐 경력 많은 예를 들어서 사장이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경력받은 사장이라고 공장이 없는데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도 했었죠. 겸곤 사격을 지으려고 하는데 H건설에다 할 것이냐, 아니 H건설 나온 사람한테 할 것이냐. 그거를 그렇지. 지적. 현대건설에 하셔도 돼요. 현대건설. 현대한테 맡기면 예. 모르겠는데 현대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회사를 하나 세웠는데 그 회사는 건설도 할 수 없는 회사야. 그런데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실적이 없고, 그렇죠. 실적이 없고 공약도 그게 이제 1년 없고. 전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계속 지적을 했던 거죠. 근데 네. 그러고 나서 그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그 월급도 제대로 못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왜 여기는 월급도 안 줬냐. 그래서 제보가 들어오니까 저 월급 못 받았어요. 오니까 그거 얘기하고 이게 공장이 없으니까 계속 하청을 계속 주다 보니까 그게 계속 되고 그다음에 임금 지급도 안 되고 그런 진짜 상황. 이상하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손절해라. 그 사장이란 사람이 경력이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그 사람이 회사를 하나 급하게 세웠는데 네, 그렇죠. 그 회사는 요건을 못 갖췄고 제대로 급여도 못 줬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보면 하청을 네, 줄 수밖에 그렇죠. 없었다.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봤는데 1년을 기다렸는데 1년 후에 배가 한 척도 안 들어온 거예요. 1년 만에. 8월 28일 날 시정질문한 당시에 배가 한 척도 안 들어온 거예요. 6척을 받아갔는데 한 척도 납품을 안 했는데 210억을 기지급을 한 거예요. 거기다. 또 줘요? 거기다가 배가 안 들어왔는데 210억을 줬어요. 처음에 180억짜리를 발주했는데 나중에 1년 있다가 지급한 건 210억이에요? 중요한 건 210억이 6척을 가져가 놓고 2척만 남기고 4척은 다른 데다 서울시에서 이거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네. 마지막에 올해 3월 달에 네. 다른 데다 4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사는 2척밖에 안 했는데 210억을 받아갔어요. 아니 배도 납품 안 하고. 아니 배 한 대 50억이라면서요. 40몇 억이라면서. 자, 처음에 이 회사도 그렇고 이 8척이 하이브리드 같은 선박이에요. 자, 같은 사양에. 처음에 근데 8척으로 운항한다. 예. 예. 그래서 그중에 6척을 이 이상한 회사한테 준 거예요. 발주를 했어. 예. 근데 1년이 되도록 안 들어왔어요. 배가 안 나와. 우리 못 예.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중에 6척 중에 4척을 빼가지고 갔어. 딴 데로 갔어. 고생했어. 네. 예, 근데 그나마 2척도 안 들어왔어. 그때 근데 1년 210억이 기지급이 됐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8월 28일 날 어떻게 배 한 척 안 들어왔는데 210억을 기지급했냐.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원래 30억에 하겠다고 같이 8척이 같은 사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 2호선을 만든 회사는 2월 28일 날 배가 들어왔어요. 한강에. 같은 사양인데 그 회사랑 똑같이 30억에 하겠다고 가져갔는데 봤더니 50억을 지급한 거예요. 이 회사에. 그러니까요. 49억. 배가 안 들어왔는데. 예. 50억, 20억을 더 지급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잠깐 그 뒤에 보시면 인건비 한번 봐줘 보세요. 인건비? 제일 간단하게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거.
뒤에 인건비 있는데. 자, 어떤 자료입니까? 예, 여기 있죠. 예, 띄워주세요. 인건비를 보시면 예. 똑같은 배 1, 2호선 한 배가 두 척이 인건비 18억 5,600인데 3, 4호선은 40억이에요. 인건비가 두 배예요. 같은 배를 만드는데 똑같은 어떻게 배예요? 예, 같은 완전 배. 사양이 똑같은 거? 똑같은 배. 설계도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간접비 보세요. 간접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다 주 재료비 다 끝나고 나서 뭐 업무 추진비 그 외 잡비 같은 게 들어가서 통상적으로 견적을 낼 때 3%에서 5%를 책정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1, 2호선은 5억 5,800이죠. 3, 4호선 21억 6,200만. 잠깐만요. 예. 자,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자, 예. 잠깐만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여기서 3, 4호선이 문제의 그 업체에 지급한 네, 맞습니다.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1, 2호선은 딴 데 정상적으로 준 것이고 네. 3, 4, 5, 6, 7, 8호선을 다 맡겼는데 기간 내에 못했어. 네. 그래서 너희는 3, 4호선 두 개만 해. 네. 해서 3, 4호선을 쭉 뽑아봤더니 인건비가 2배가 넘고 네. 간접비는 4배가 돼. 네, 그렇죠. 그래서 건조가가 여기는 50억인데 여기는 100억이 된 거네. 그렇죠. 똑같은데. 똑같은데.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뭐라도 조금 틀린가 없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5에서 8호선이 다른 데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100억을 또 받아갔어요. 누가요? 저기 문제를 지적하는 회사가 3, 4호선이? 예, 그 나머지 4척 5에서 8호선을 다른 곳에 넘겼잖아요. 네네. 다른 곳에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데 작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딱 보시면 100억을 또 받아갔어요. 어디서 받아갔다는 거예요? 가덕중공업이요, 성진중공업이요, 은성중공업. 그러니까 회사. 100억을 어디서 받아갔다는 거예요? 자, 한강버스에서. 천천히. 한강버스에서. 한강버스에서 예. 100억을 받아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강버스에 한강버스라는 네.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역할이 뭐예요? 자, 그러니까 천천히. 자, 다시 자, 의원님 정리해드릴게요. 다시. 천천히. 우리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괜찮아. 시간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네. 천천히. 다시 자,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를 이해시켜 주세요. 네. 잠깐만. 자, 서울시에서 네. 이제 민간에다가 이거를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투심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냥 민간 업자가 갖고 들어오기 배도 갖고 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민간에서 다 투자하는 할 거지 거다. 예. 서울시는 돈을 안 씁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업자를 선택했잖아요. 이크루즈를. 네. 그러고 났는데 한 달 후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SH에다 주겠다. SH와 합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SH가 51%, 이크루즈가 49%에서 51억 49억에서 자본금을 만들었어요. 네. 회사를 만들어서 한강버스를 만든 거예요. 주식회사 한강버스 예, 섰어요. 주식회사 한강버스를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사업비가 1,500억이 된 거예요. 이 나중에는? 사업비가. 예. 배값도 이렇게 불어나고 해서 배값이 800 몇십억 저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착장도 올라가고 그래서 1,500억이 됐는데 이크루즈에서 같이 합작을 했잖아요. 그럼 이크루즈에서 그 대여금을 내야 돼요. 한강버스가 지금 자본이 없기 때문에 뭔가 담보를 낼 게 없잖아요. 은행에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크루즈하고 SH에서 대여금을 내서 거기 이제 배도 만들고 모두 선착장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크루즈에서는 49억만 내놓고 아예 돈을 안 내놨어요. 그래서 이 크루즈는 일반 회사예요. 그렇죠. 일반 네. 회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SH공사에서 이 돈을 다 낸 거예요. 1,500억.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 민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예. 서울시는 돈을 안 낸다고 했는데 예. 실제로는 서울시가 거의 다 돈을 다 냈어. 첫 번째. 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백값. 서울시에서 본인들이 이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목으로 SH를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SH는 서울시 공기업이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출자를 7조 4천억을 한 회사라고요. 공기업. 그래서 SH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끌어들였는데 배를 만들고 하는 그런 비용들은 다 여기서 한강버스에서 다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합작한 이 회사에서 SH와 이크루에서 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들었어요. 예. 뭐냐면은 민간하고 네. 공사하고 합작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민간 돈으로만 한다고 그랬는데 합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민간이 돈을 내야 되는데 민간은 돈을 돈을 안 안 내요. 내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가 돈을 다 낸 거예요. 그렇죠. SH 그렇죠? 공사에서 낸 거니까. SS 공사에서 돈을 다 낸 거예요. 네. 첫 번째. 네. 그다음에 거기서 돈을 내서 배를 만들었는데 네. 그중에 1, 2호선은 정상적으로 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3호선 이후부터 네. 3호선부터 8호선까지 6개의 배가 회사가 신생 회사에 갔어. 이 회사는 업력도 없고 직원들 그 사대보험도 회사 설립된 다음에 계약된 이후에 줬어. 그러니까 아무 업력도 없는 회사, 배를 만들 수 없는 회사한테 줬어. 네. 그죠? 네. 그런 계약을 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계약하고 나서 해서 1년 있다가도 배가 안 왔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근데 돈은 지급했어. 200억을 지급했어. 예. 그리고 나서 원래 그리고 6개 나서- 만든다고 그랬는데 6개 못 만들고 2개만 만든다고 했는데 예. 200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4개는 딴 데로 갔어.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네. 9월 18일 날 운항식을 했잖아요. 네. 정식 운항을 하고 9월 17일 날 운항식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두 대만 그 1, 2호선만 들어와서 3달간 시범 운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오케이. 그래서 3, 4호선은 언제 들어왔냐? 어? 16일 날 이틀 전에 들어왔어요. 이틀 전에. 예. 네. 그러니까 정식 운항 이틀 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한 달 전에 오세훈 시장한테 시정 질문을 할 때 그랬습니다. 이 배는 한강의 여건에 충분히 그 적응을 해야 되고 바다에서 하던 거하고 한강에서 하는 건 완전 다르다. 시스템 점검도 해야 되고 시범 운항을 충분히 한두 달은 하고 난 연휴에 승객들을 태워도 늦지 않다. 그리고 이미 이건 늦었다. 이미 이 사업은 1년 이상 늦었기 때문에 한두 달 시범 운행 더 하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 뭐 같은 배니까 1, 2호선이랑 같은 배니까 그냥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배는 똑같은 게 네. 맞고. 예,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 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자, 한 달간 의원님. 나머지 한 대는 18일 이후에 다 5일 지나서 또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식 운항 이틀 전에 지금 운항하고 있는 배가 들어왔고요. 3, 4호선이. 두 그리고 척을. 5일 전에 전기 추진체, 전기로만 가는 우리 전기배, 전기 승용차처럼 전기로만 가는 배가 4척이 들어온 거예요. 5일 전에. 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끝나고 배가 몇 대가 들어온 거야, 시작하고 그러니까. 총 여덟- 200억 주고. 총 8척인데 지금 8척 들어온 거죠. 다 들어온 거네 그럼. 8척이 들어왔긴 나 그럼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들어왔는데 일단 돈 문제는 알겠어요. 자, 근데 안전. 자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게 있어요.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말을 시킬 때만 하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자, 돈 문제부터 클리어 하자면 네. 1, 2호선은 문제가 없어요. 3, 4호선은 알겠어요. 네. 나머지 4개의 배 있잖아요. 네. 나머지 4개의 배는 나중에 가져가서 정상적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갔으니까 네. 그 배는 거의 11월이나 12월쯤에 하죠. 아, 그러면은 총 8개를 발주했는데 1, 2, 1, 2호는 정상 납품되었고 네. 돈도 적게 줬고 50억밖에 안 줬고 근데 3, 4호는 돈을 2배로 줬는데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네. 이 배들이 고장 났어요, 이번에? 지금 이 배가 움직이지 않아 갖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가 들어간 거예요. 아, 한 달 이- 쉬겠다. 안 그래도 문제가 됐던 네. 돈도 많이 줬던 네. 자격이 없다고 했던 네. 그 배가 3, 4호선이 뒤늦게 들어왔는데 그 배가 고장난 배예요? 네,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어제 제가 한강버스하고 SH를 불러서 어.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고장난 분명히- 이게 이 제대로 안 될 게 틀림없을 텐데. 네, 분명히 얘기를 했고 알았어요. 의원님 잘한 거 말고 저희가 궁금한 거. 저도 그래서 그거 예, 같아요. 궁금한 거 말씀해 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원래 배 한 대가 30억대라고 하고 했는데 30억대라고 했죠 처음에. 네. 근데 50억에는 됐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네. 30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예. 우리가 이제 차를 사잖아요. 제일 기가 막힌 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일 기가 막힌 거. 나 벌써 기 막히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제일 기가 막힌 막혀. 건 뭐냐면요. 제일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우리가 의원님? 자동차를 사잖아요. 예를 들어 네. 그랜저를 사요. 네. 그랜저를 사면 내가 그 현대자동차 그 딜러한테 해서 그랜저를 사고 그 어떤 사양에 얼마짜리 해달라 해갖고 이제 다 해가지고 견적법을 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상하게 한강버스가 그 네. 서울시가 그리고 이 크루즈가 설계를 따로 발주를 하고요. 설계를 따로 발주하고 엔진을 따로 발주하고 선체를 따로 발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사는데 엔진 따로 발주하고 그러니까 알겠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당연하죠. 어. 배는 조선소에다가 원래 그러니까 도쿄에서 조선소에다가 거제도 가도 네.
엔진 만드는 업체가 와서 거기 그 한쪽에 타청에서 따로 있어서 거기서 납품을 해서 그쵸. 제작하고 이렇게 조선소에다가 견적을 뽑아 오세요. 얼마짜리 해갖고 오세요. 해가지고 견적 뽑아 오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조선소에 가해서 문제가 생기면 알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알겠는데. 네. 그러면 근데 납품받아서 따로 발주를 했다. 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배가 문제가 섰잖아요. 배가 섰는데 그 배를 그러면 어디다 그러면 책임을 어디서 전가냐? 책임을 어디서 물을 그렇죠. 거냐? 이게 복잡하게 전기 시스템이 얹혀 있는 거거든요. 하이브리드 배라서. 그런데 이게 엔진에서 잘못된 거지, 이게 전기 장치에서 잘못된 거지, 배를 조립할 때 잘못된 거지, 그거를 다 봐야 된다. 의원님,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1, 2호선은 은성중공업에서 만들었어요. 네. 근데 3, 4호선은 가덕중공업으로 만들었는데 가덕이 문제라는 거 아니야? 근데 배가 똑같은 사양이고 똑같은 그 배인데 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얘기를 그래서 했잖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상하다고 그게. 그게 너무 이상해서 지금 제가 이제 그 말을 하면 어떻게 해, 주진우? 시정 질문할 아니, 이제 때 천천히 가자고. 네, 제가 시정 질문할 때 SH 공사 사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잘못하면 배임이다. 네. 배임이다. 잘못하면 배임이다. 그래서 이거는 강력히 감사를 해라. 오늘 대체로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다시 왜 근데 은성한테 가덕 했다가 또 은성으로 가요? 나중에. 아니 봐봐. 저거는 내척은 전기.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띄워줘야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거는 전기배예요. 전기배를 하이브리드. 오늘 이라브라 난리다. 따로 발주했고 더 문제는 저기 위에 보세요. 1에서 저 이거 보세요. 4호선. 1에서 4호선이 250kW예요. 보세요. 아니 한 20분 얘기했는데 주진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어. 공장장님. 여기 처음으로 또 와서 정리하자. 공장장님 여기 위에 보세요. 250kW가 4개잖아요. 나머지 400kW, 460kW 이게 뭐냐면 예. 동력이에요. 동력. 250km를 해놨더니 너무 딸리는 거야. 아, 힘이. 배가 너무 작은 거랬어. 예, 그랜저에다가 뭐 아반떼를 넣은 엔진을? 거지. 예, 엔진을 넣은 거지. 그러니까 동력을 넣은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한 거네. 딸려. 그러니까 나머지 내청은 400km가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엔 다시 또 460kW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설계 자체도 처음부터 엉망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설계도 엉망. 통으로 맡겨야 되는데 엔진 따로 그다음에 뭐 설계 따로 맡기고 선체 따로 몸체 따로 맡기고 그래서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어려워요, 지금. 그리고 1, 2호선은 가격은 문제가 없었는데 3, 4호선은 왜 이렇게 두 배가 비싼 거야? 그렇죠. 도대체 똑같은 설계인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리고 니네는 왜 이렇게 늦게 가져왔어? 네. 늦게 가져왔는데 또 종작도 제대로 안 해. 네. 무슨 관계야, 니네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예. 지금 아직도 중요한 게 안 나왔어? 또 있어요. 중요한 게 뭐해? 대중교통이라고 했는데 잠실에서 마곡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하이 가는 시간이고 KTX 타고 대전 가는 시간이잖아요. 거기 넘어가기 전에 나도 네. 뭐 하나 대구. 물어보더라도 너무 쫑코 주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배가 8척이라고 했는데 저기 보니까 12척인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왜 다시 은성으로다가 다시 넘어갔는지. 8척까지 하이브리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8척은 지금 다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8척. 지금 다 들어왔어요. 5, 6, 7, 8, 네. 5, 6, 7, 8 4개가 못 들어왔다니까요. 가덕에서 하다가 못하니까 4척을 성진에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지에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하고 만들고 있다니까요. 있어. 왜냐면 성진은 만들고 있는 중이다. 자, 내가 이거 정리할게요. 처음에 은성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덕에다가 6대를 맡긴 거예요. 근데 가덕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거야. 비싸게만 하고 납기도 못 지키고 그래서 4대를 뺏어가지고 성진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5호부터 8호까지는 성진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뒤늦게. 네. 네, 그리고 맞아요. 9호부터 12호는 전혀 다른 전기배예요. 전기배. 그래서 전기배는 들어왔어요. 전기배 은성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9호에서 12호까지 또 들어왔어요? 네, 배가? 들어왔어요. 그게 늦게 발주한 건데 지금 그건 배가 들어왔어요. 산으로 가고 있어. 아니 맞아. 산에 이미 가서 걸쳐 있어 지금. 아니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중요한 게 안 나왔어? 사실 그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요. 네. 그게 250kW로 설계를 잘못해서 그 힘이 딸려서 느린 거예요. 아 지금 출퇴근 시간을 맞춘다고 했는데 네. 설계를 할 때 안전을 위해서 넣는 게 아니라 모터가 너무 예. 작아서 힘이 처음부터 딸려. 잘못했어. 예, 힘이 딸려서 애가 느른 거지.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안전 때문에 뭐 배가 늦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저렇게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설계도 잘못됐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원님 지금 하시는 말이 네. 저 배가 그러니까 안전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누가 설계도 해먹었다는 걸 잘못됐- 잠깐만 있어봐봐. 누가 해먹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제가 건지 있죠. 그 부분이 지금 잘못하면 배임이 둘 될 다.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이제 감사를 하라고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던 간에 이렇게 설계부터 다 총체적으로 근데 잘못된 지금 거죠. 저기서 그냥 네. 저거만 보면은 네. 은성하고 가덕 성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가덕이 그러니까 저 업체가 똑같은 사양의 배인데 은성에서 만들 때하고
가격 차이가 저렇게 아니, 20억 이상 나고 그러는 게 네. 그럼 가덕이 나쁜 뭐 해먹었다 이걸 지금 의심하시고 싶은 아니요. 아유, 아니야? 그거 그거 아니야? 일단은 그럴 수도 있으니 감사를 해라 하고 그렇지, 그렇지. 얘기는 함부로 말하면 해놨으니까 안 되는 이상하다. 예, 이상하다. 그거 제가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아, 왜 겉보기도 그런 이상하네. 해야죠. 상황이고, 예, 그런 이상하다고는. 상황인데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설계 자체도 아예 잘못되다 보니까 사실 1, 2호선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엔진이나 이 모터나 이런 것들도 안정화되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은성에서 만든 1, 2호선도 한번 수급 문제가 있었어요. 주로 문제는 예. 3, 4호선에서 발생하고 네, 있는 근데 거예요?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거를 안 하고 했던 거고 중요한 거는 제가 1, 2호선을 타보고 1호선을 타보고 지적을 했었어요. 뭐 핸드레일도 없고 여기 안전 이런 문제가 핸들이 있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핸드레일도 없고 그리고 소리도 너무 크고 예, 그래서 그런 지적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적을 다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 시정점부터 한 얘기가 의원님께서 얘기 다 해주셔가지고 그거 다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고쳐져서 올라오질 않았어요. 고쳐서 올라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직 운행할 때가 안 됐어. 그런 네. 준비가 안 됐는데. 네, 그렇죠. 그럼 진짜 궁금한 거. 출퇴근용으로 안 되는 걸 왜 출퇴근용이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출퇴근용 안 하는 거는 일단은 보여주기죠. 보여주기고 원래 처음에 작년에 시작할 때는 대선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지방선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내놓을 만한 실적이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의원님, 네. 이거를 그럼 알아봐 주세요. 네. 여기까지만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오늘은. 출퇴근이 안 된다는 걸 한 번만 운행해보면 알잖아요. 네. 2시간이 걸리니까. 네. 근데 출퇴근이라고 계속 우겼잖아요. 우겨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알아봐 주세요. 유람선이라고 하면 되지 왜? 근데 처음부터 유람선이라고 처음부터 유람선은 반대하지 않고 왜 통근이라 하냐. 근데 더 코미디는 뭐냐면요. 4,600만 원을 들여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거예요. 잠실역하고 마곡역에서. 근데 정말 그러니까 출퇴근으로 계속 우기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 평행선이에요. 버스를 타면 버스가 아니라 이 수상버스를 타면 2시간이 걸리니까 11시에 시작해가지고 출퇴근일 수 없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왜 계속 출퇴근이라고 우기냐는 거지. 그러니까 태극기부도하고 말 안 통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버스라고 그러니까 해야 혜택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무슨 많은가 혜택이 봐.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고 해야지 공적 정부에서 자금을 받는 거죠. 세금 그랬을 수 있다. 네, 서울시에서 운영을 다 보존해 그럼 주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 그걸 파셔야 될 것 같은데.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유람선이라고 안 하고 버스라고 하면 버스라고 해야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세금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마곡에서 사람이 탔어요. 타가지고 망원이랑 그 나머지 정거장에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마곡에서 출발해서 망원에 왔는데 사람이 안 내려. 그럼 거기 기다리고 또 50명은 또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겠어요. 예. 제 말은 여기서 파야 할 것은 버스가 아닌 줄 뻔히 알면서 버스로 말해서 그 돈을 썼다. 네. 그건 뭐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 서울 시민들을 향해서. 그게 버스가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버스라고 한 거 아니냐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평행선인 거예요. 왜요? 저희가 왜 출퇴근을 얘기했냐. 보통 9 to 5, 9 to 6인데 출퇴근이라고 하면 11시 그랬더니 뭐냐면 요즘은 11시에 가는 사람도 많고 12시에도 가는 사람도 많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그러니까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유가 뭔지 그걸 파헤쳐 주세요. 의원님 질문 하나만. 네. 한강 택시 해가지고 망했잖아요. 망했죠. 네. 그때도 거의 비슷했습니까? 네, 같은 상황이죠.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한강 선박으로는 이걸 다 운영비를 충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착장 비용으로 거기서 나오는 부대 시설 비용으로 80%를 충당하고 그다음에 이 운행 비용으로 20%를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 보면 20%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네. 제 궁금증은 하나예요. 네. 뭐냐면 처음부터 거짓말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짓말했냐 이거예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걸 하려고 했느냐.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출퇴근용이 아니라는 건. 근데 꼭 출퇴근용이라고 계속 우겼어야 하는 이유를 파헤쳐 주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유가 뭐냐. 일단 출퇴근용으로 우겨야지 자금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문제잖아요. 예. 그 자금을 땡기려고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지. 그렇게 의심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거짓말해서 땡긴 자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땡긴 자금이라기보다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SH에서 1,500억이 들어갔고요. 1,500억을 네. 출퇴근용이라고 말 안 했으면 못 가져온 돈이에요? 그렇죠. 못 가죠.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올 돈이 있다. 은행과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비용을 앞으로 계속 받을 것이다. 출퇴근용이라 해야지, 해야지. 그 몇천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렇죠. 그럼 그게 비리의 핵심이지 그게. 기존에 들어온 돈 플러스 앞으로 계속해서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돈 내지는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지금 한강 유람선 업체가 한 2군데 있습니까? 3군데 있습니까? 지금 한 군데, 2군데로 알고 2군데 있어요. 있는데 네. 유람선이라고 하면 그 유람선 업체들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돼요. 근데 버스라고 하고 택시라고 하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돈을 쓸 수도 집행. 있고 보조- 새로운 업체랑 보조해줘요. 계약할 그렇죠. 수 있다. 근데 그 유람선을 운영하는 이크루즈가 한강버스를 같이 운행하는 거죠.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지분을 줘서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예. 의원님 예. 이상하잖아요. 유람선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버스라고 했잖아요. 네. 그 근데 이유가 유람선을 운영하는 회사가 한강버스를 운영한다. 그 이상하잖아요. 그걸 파헤쳐 주세요. 버스라고 말했었어야 하는 이유. 보조금 때문이라잖아. 그 보조금이 그래서 얼마냐? 그러면 매년 들어가는 거죠. 거짓말하고 몇천억을 땡기게 되잖아요. 다음에 해갖고 오라 그래. 지금 물어보지. 그러니까 알았어. 아니 지금 다 그만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아니 이제 그만하셔도 예, 돼요. 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거짓말을 해서 몇천억을 땡겼다고. 거짓말해서 몇천억 땡겼다기보다도 그 공적 자금 사용한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 공적자금 세금을 얼마나 쓰려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들어가는지 그리고 매년 200억 그 업체는 왜 그렇게까지 특혜를 준 건지. 은성하고 가덕. 제가 검찰이 아니잖아요. 팔려면 거기를 봐야죠. 그거를 근데. 조사해 오시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의미가 그래야지. 나머지 우리도 다 아는 거니까. 그래야지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의원님이 아, 그래서 조사를 그랬구나. 예, 일단은 안전을 왜 위해서 끌어들였을까? 거기가 돈 때문에. 끌어들였겠죠. SH공사 저기 그냥 특수목적법인을 차라리 하나 세우든가 그러지. SH공사가 아무 얘네는 그런 머리가 없어요. 그냥 집 짓는 데를 갖다 왜 배를 띄우고 그렇죠. 그러는데. 아니야. 정의- 서울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아니, 거라고 그래서 하면서 중요한 그게 게 돈 빌린 집 거지. 지을 때 우리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SH 써야 될 돈이 1,000억이 넘게 묶여 있는 거죠. 네. 한강버스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얘기를 상황이- 하셔야지. 그 부분은 다시 말해서 SH에 대한 배임이나 이런 맞아요. 근데 그 지금 의심이 드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다 끌려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예, 남들 그렇죠. 집 짓는 회사가 왜 쓸데없이 서울시에서 하라고 배 하니까. 만드는데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어제도 아니 발표한 하라고 게 한다고 해서 뭐냐면 공기업이 기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국민 세금을 1,500억씩이나 쓸 수 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거는 민간에서 투자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SH가 서울시 투자 공기업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유체이탈식으로 내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사업비가 1,50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금융권 대출금이 500억 정도예요. 500억, 예. 그리고 SH 대여금이 856억이래요. 네. SH 대여금이 856억. 그럼 이렇게만 따지면 대출금만 결론적으로 한 1,40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 빌려서 한 거네. 그리고 친환경 선박 보조금이 67억 원이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나중에 운항 결손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 돈을 전부 다 서울시에서 메꿔주기로 했고 감가상각비 90%까지를 20년 동안 서울시가 다 해결해주기로 했대요. 그리고 실제 운행을 안 해가지고 들어가는 모든 손해비용은 세금으로 다 충당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 뭐냐 이게 그렇지.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여기에 참여하게 된 업체는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걸 무슨 확인해야 특혜가 되고 있느냐. SH하고 이 금융권 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향후 문제 앞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해결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요. 의원님. 잘 정리해요. 알았죠? 예, 그렇게만 해갖고 오시면 돼요. 아, 예. 그런데 네, 그 알겠습니다. 기존의 수상택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 그 사전 조사도 엉터리였다. 그 그럼에도 처음 시작부터 불구하고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밀어붙인 이유가 뭐냐? 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안강을 너무 좋아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노영희 변호사님이 잘 정리했네. 변호사가 많네. 네, 잘 정리했어.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안전 때문에 운항을 멈췄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체이탈식으로 사람을 다 태우고 나서 운항을 해보니 그 문제가 생겨서 한 달을 쉬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주 거꾸로 된 거잖아요. 먼저 물론이죠. 시험 운항을 한 다음에 물론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원님 그런 건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돼. 있는 이게 거예요. 말이 아까 안 돼. 다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네. 다 알고 말이 안 있는데 돼. 우리가 모르는 거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아까 쭉 얘기했지만 예, 그거죠. 그렇죠. 왜 아니,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하냐고. 예.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누가 혜택을 입었지? 그렇죠. 왜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줬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감사를 하겠다 얘기했는데 그것 또한 유체 이탈이죠. 본인이 한 예, 얘기가. 감사를 하겠다고 제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예. 물 때문이다. 그래서 사주에 물이 없어서 물에 집착한다. 물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하나? 오세훈 사주에 물이 없어서 그렇다. 결국 이런 다 얘기까지 돌죠. 자기 손으로 돌아왔잖아요, 실제로.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5년 동안 복을 들어오고 5년 동안 딱히 이렇다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강에 집착하는 거고요. 한강 버스에 집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예, 5년 동안 성과가 아무것도 그럴 없어요.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금방 되실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이상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봐요. 그걸 제가 2년 동안 네.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지적하면 아니라고 대답하고. 한강 택시에 혈세가 들어갔는데 네. 그때 한강 택시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는 한강 버스를 또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 때문일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한번 돈으로 찾아봐요. 봐야 돼요. 돈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누군가 돈이죠.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보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했지. 예, 제보자 있는 거는 나중에 따로. 근본적으로 네. 서울을 항구 도시로 만든다는 그 컨셉은 저는 찬성을 해요. 네. 독일의 함부르크가 대표적인 항구 도시잖아요. 네. 북해에서 100km 넘게 떨어져 있거든. 네. 어쨌든 서울을 항구 도시로 만든다는 그 컨셉 자체는 난 그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말한 대로 어떤 지자체장이 단체장이 딴저 어떤 이권에 의해서 이권을 위해서 그걸 갖다 사업을 추진했다면은 그럼 그런 게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건데 저 수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라는 그렇죠. 부분이고. 처음에 시작부터. 네. 예. 그 돈 있는 SH를 갖다 끌어들였다. 그래서 거기를 털어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제 밝혀져야만이 이게 문제가 정말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도 감사를 하겠다고 SH 공사에도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의 실효성은 저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그 국회에서 감사 청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보면 약간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자,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매경 매경. 회장 부인 압수수색 이거 이제 인사청탁 말고 큰 구찌가 이 MBN 업무정지 해결 이거 같은데 이거 청탁을 진짜로 했다는 건가? 아니 MBN 그 소송이 MBN에 1심에서는 졌어요. 네, 매경의 MBN. 가장 큰 숙제이긴 했는데 6개월 방송을 못 하니까 확정되면. 근데 지금 의심하기로는 청탁을 했다는 거잖아. 특검이 제가 6개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제가 민원을. 파악하기로는 이 매경은 그 정진기 창업주가 정진기입니다. 근데 장대한 회장은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압수수색을 당한 지금 사람의 남편이에요. 장대원의 그리고 부인이니까 남편이겠지.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배용하고 같이 다니는 것도 맞아요. MB 쪽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김건희한테 뭔가를 줬어요. 준 거는 맞아. 줬다고? 그런데 언론사잖아요. 돈을 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금은 보석을 주면서 일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언론사는 안 그러지 잘. 안 그렇죠. 반 깡패 아니에요. 자기들도 우리는 보도로 도와줄게 이런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은 다른 데 있고 일단 정 씨는 뭔가를 줬어요. 일단 증거로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다. 그렇죠. 그걸로 시작했어요. 여기서 언론에서 MBN 6개월 업무 정지 민원이 있었다. 이게 현안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의심하는 건가 특검이?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근데 이거는 사법부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 문제는 법원 문제거든요. 다른 쪽에서 움직였어요. 그 문제는. 다른 쪽에서 움직였다는 게 법원을 누가 움직였냐 이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움직여진 거야 아니면은 그냥 법원은 법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나는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굉장히 매우 심각한 게 문제지, 법원이 이거. 지금 움직였다는 의혹이 있는 법원은 거잖아. 지금. 움직여졌다고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핵심이죠 지금. 자, 지금 거기서. 행정이나 인사 이쪽까지는 나왔는데 그걸 이거는 움직일 수 있는 사법부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배용은 아닐 것 같고. 이배용이 연결됐대요. 어떻게? 이배용이가 항소심부터 어쨌든 뒤집어진 거군요. 그러니까. 이배용이가 나하고 홍사원 정도의 관계가 아니야. 나하고 우리가 뭔 관계인데? 홍사원을 거쳐서 나하고 이배용의 관계 잘 들어봐. 나하고 홍사원의 이런 이상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홍사훈과 김어준이 있잖아. 근데 본질은 저쪽에 있어요. 무슨 이 연결을 할 수 관계인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인지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이다. 네. 자, 사법부가 저 네. 멀리 있으면은 사법부는 저 멀리 있는데 사법부를 직접 알지는 못하는데 네. 징검다리는 확실하다. 그래서 그때 그 서희건설의 그 사장도 회장도 자기 그 사위랑 뭐 딸이랑 해가지고 다 그쪽 라인에 법조들이 쫙 있었었잖아요. 그렇지. 그 라인들하고 이배용이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어쨌든- 회장 부회장이니까. 어쨌든 그 라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 플러스 법조인들이 검사랑 판사 두 명의 판사 출신이도 하고 그 라인들이 쫙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라인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대통령 부인이 딱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 주진우가 만약에 대법관이면 요 중간에 저 인형이 김건희인 거지. 그래서 김건희한테 얘기를 하면 이배용은 김건희랑 다이렉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랑 이배용이 되면 주진우가 딱 보고 있다가 알았어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그렇게 거죠. 의심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 확인된 건 아닌데. 확인은 절대 안 왜냐하면 된다.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제일 큰 게 사실 이거거든. 그래서 막 아니 찾아내고. 김건희가 예를 들어서 인사를 어떻게 했다는 그럴 수 있는데 남편이 인사권자니까 법원을 움직였어. 법원을 움직였다고? 자, 이게 조각들인데 법원을 어떻게 움직여요? 거기까지 몰라요. 일단 이배용은 매우 김건희 윤석열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발이 넓대요. 종묘에서 차도 마시고. 비밀리에 차담회를 했는데 그때 윤석열과 김건희가 왔는데 그 옆에 이배용이 있더라. 여기까지 팩트예요. 종묘에서 차담한 건 진짜 이상한 거야. 자, 그리고요. 저 이배용의 별명이 금열쇠예요, 금열쇠. 왜 그러냐면 금열쇠. 네, 열 수 없는 걸 열어보는구나. 그렇지. 근데 금을 줘야 돼, 그 사람한테. 진짜 금을 줘야 돼. 뭐 자리를 그리고 금 거북이처럼 네. 꼭 금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금을 줘야 돼요. 금을 좋아해.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배용 집에 금 개구리, 금 거북이, 금 개구리. 금 돼지 막 나오고. 그래서 금 열쇠가 수르르. 아니 그래서 진짜. 골드 미세스야. 자. 골드 미세스. 골드 미세스. 이배용이 이명박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이 장대한 부인 매경 사모님하고 근데 이명박 때 그 대법원장 그 라인하고도 매우 막역했다. 금열쇠야. 되게 막역했대. 네, 막역했어. 거기에 하여튼 여기가 그렇게 해서 이게 조각이에요, 그건. 실제 항소심이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몰라.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거기에 딱 꽂히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상황 이제 오늘 청문회도 열리잖아 또 그래갖고. 야, 근데 이게 진짜 움직일 수 있나? 범 논리를 따져보면 영향을 받았다고 할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1심하고 의심할 수는 있죠. 1심하고 2심 판결이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졌죠. 1심에서 나온 그 논리를 한번 쭉 읽어보고 네. 2심 거 읽어봐봐요.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많아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1심, 2심하고 똑같아요. 이게 약간 뒤집어졌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논리를 따져가다 보면 이게 왜 갑자기 무죄가 됐지? 왜 이거 원래 이렇게까지 됐지? 행정조정에서 얘네가 져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MBN의 수건 사업이긴 했어요. 그래서 전사적으로 이게 뛰기도 했어. 장대한 회장이 많이 뛰긴 했으나 근데 이 부인도 이배용과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열심히 김건희가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쳤단 말인가? 이렇게 엄청 되니까 네, 엄청 열심히. 오히려 굉장히 근데 확인되면 파장이 크지. MB 쪽에 있는 아주 나이 먹은 대법관 그 라인들하고도 매우 가깝게 잘 지내. 금열쇠까지 하고. 네. 난 오늘 금열쇠. 아젠다 그 대한 하게 해준다고 해서 지금 나왔는데 지금 아젠다 해야죠. 그놈의 뭘 해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어. 난내 것도 못했어 지금. 배- 김영희 형 것도 못했어. 김영은 했어야 되는데 진짜. 김영 거 했어야 아니, 돼. 김영은 내일 해요. 조용히 김영은. 지금 그 분량 줄이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자생 영어로 써왔잖아 내가 지금. 아유, 자생을 블라디- 영어로 썼다고? 이게 올드 앤 이게 자생을 영어로 어떻게 써? 써봐. 자생해서 왜 자생이 무슨 시야? 자생이 영어로 뭐야? 자생이요? 어. 기생은 아니고 자 봐봐 자 자생해서 스스로 살아난다 이런 뜻인가요? 뭐 아니야 그런 아니야 거지. 그 자자가 아니야. 그 숫자가 아니야? 근데 외국에 비자금도 나왔거든 덩어리가. 외국의 비자금? 오 이제 일로 쫓아가야 돼. 돈이 많이 나왔네 어디서. 돈이 많이 그래서 나왔어. 자생 영어가 뭐냐고. 자생이요. 아니, JSS. 아니 외국의 비자금 또 뭐야? 그러니까 120억 말고 그러니까 또 달라? 나왔어. 네, 또 왜 외국 달라요? 갔다 외국 갔다가 의심 거래 나오고. 환율 때문에 그런가 보지. 의심 거래가 환율이야. 의심 괜찮았어. 괜찮았어 지금. 아니 환율 그래서 비자금을 해도 그래서- 환율이 너무 왔다 갔다. 그래서 그 명품 미리 그 비행기 타고 가기 일주일 전에 미리 가가지고 뭐 했다 픽했다 뭐 했다 그 돈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대선 대선 출마하고 비자금 그, 뽑았었구나. 이후에 라고 의심되네. 그 신준식입니다. 자생의 이게 오너 아버지. 의심 거래 내역이 15번 잡혔어요.
알았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잡혔어. 오늘 어차피 정리는 안 되니까. 김용현 안 할 거지. 언제는 김용현 됐어? 다음 주에 나 해요. 김용현 해야 내일 해요. 내일. 김용현 김용현 해야 중요해. 돼. 나쁜 놈이야. 원래 그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말씀. 김용현 재판 지금 중지돼 있거든요. 김용현 해야 된다고. 그 왜 중지됐는지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 다른데 좀 시간 좀 한번 좀. 그렇지 그만 좀 해. 좀 사심을 좀 갖지 마. 사람을 왜 기회 그래. 알았어. 자, 일단 끝냈어요. 그래, 왜